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중학국어 17번째 강의고요. 국어책 펴시고 이 동영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단원 공부하고 있고요. 4단원 83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문자입니다.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글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글은 일정한 규칙과 약속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문 규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어문 규정과 관련된 1단원 한글, 2단원 한글의 자음과 모음, 3단원 맞춤법에 의해 4단원 발음 문장, 이렇게 4단원 우리 글의 이해라는 대단원 안에서 4개의 글로 우리 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전 시간에 한글 단원에서 우리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서문을 통해서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다라고 훈민정음 상제의 취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글의 자음과 모음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한글 자음을 읽는 방법, 모음의 소리, 그리고 이것을 사전에 배열했을 때의 순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순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의 순서, 기역, 쌍기역,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미음, 비읍, 쌍비읍, 시옷, 쌍시옷, 이응, 지읒, 쌍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히읗. 이렇게 모음의 순서는 아, 에, 이야, 이에, 에, 이어, 이에, 오, 우와, 왜, 요, 우, 우어, 우에, 위, 유, 의, 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의 문자에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맞춤법 공부를 했습니다. 맞춤법이라는 것은 말을 글자로 적을 때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맞춤법 원리,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본 수업은 103쪽입니다. 다른 문장 쓰기. 학습 목표는 문장의 구성 단위인 음절, 낱말, 어절, 음절, 낱말, 어절을 이해하여 문장을 바르게 쓸 수 있다. 이런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사전 활동 보겠습니다. 다음의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어봅시다. 다음의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어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등잔 밑이 어둡다. 이것을 끊어 읽으면 등잔 끊고 밑이 끊고 어둡다. 등잔 밑이 어둡다. 이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국기는 태극기이다. 이것을 끊어서 읽으면 우리나라의 끊고 국기는 끊고 태극기이다.
우리나라의 국기는 태극기이다. 띄어서 쓰기도 하고 띄어서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끊어서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쓰는 글은 여러 개의 작은 부분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말과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해하여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104조 띄어쓰기가 중요하다. 김철호. 지금은 제대로 바뀌었지만 한동안 서울의 사직터널 양쪽 입구에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터널 안 굽은 길. 터널 안의 도로가 굽었으니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보다시피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니 터널이 안 굽은 길로 되어 있다는 의미로 읽히기가 쉽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로 적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로 읽게 되는 경우와 비슷하다. 띄어쓰기는 아주 중요하다. 띄어쓰기가 제대로 돼야 문장의 뜻이 올바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글 맞춤법이 권하고 있는 대로 글을 쓸 때에는 각 단어를 구별해서 띄어쓰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는 쉽다. 그런데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 단어가 과연 뭐냐 하는 것이다. 문제를 내겠다. 겨울방학은 한 단어인가? 두 단어인가? 한 단어라면 겨울방학으로 붙여 써야 하고 두 단어라면 겨울방학으로 띄어 써야 한다. 자, 여러분이 사전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띄겠는가? 붙이겠는가? 단어가 그리 만만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좀 더 살펴보자. 나다는 한 단어다. 가다도 한 단어이다. 그렇다면 나가다는 들다나 오다나 다 한 단어다. 그렇다면 들어오다는 걷다와 가다를 합친 걸어가다는 사전에 올라 있다. 한 단어로 인정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걸어다니다는 사전에 없다. 혹 있더라도 걸어다니다로 띄어 쓴다. 두 단어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이라면 걷다와 다니다를 따로따로 찾아서 두 낱말의 설명을 합쳐야 걸어 다니다의 뜻을 알아낼 수가 있다. 띄어쓰기는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다. 게다가 띄어쓰기는 맞춤법 규정을 달달 외워서 그대로 적용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띄어쓰기를 잘 하려면 글의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한 단어는 한 덩어리,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띄어쓰기를 잘 하려면 의미의 흐름, 즉 문맥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네, 김철호님의 띄어쓰기가 중요하다 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아이고, 띄어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잘 하려면 문맥, 문장의 흐름, 문맥을 그 글의 흐름을 꿰뚫어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소 어려운 글이긴 하지만 이 수업이 끝나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06쪽 보겠습니다. 학습활동 1. 다음 활동을 하여 봅시다.
가로 1. 다음 문장을 소리 나는 대로 써봅시다. 소리 나는 대로요. 문장은 산에 눈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리 나는 대로 산에 눈이 온다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쓴다라고 하면 이렇겠죠.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마디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음절에는 1. 모음으로만 된 음절 2. 자음 더하기 모음으로 된 음절 3. 모음 더하기 자음으로 된 음절 4.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으로 된 음절에 4가지가 있다 이랬습니다. 음절에는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모음으로만 된 음절은 어떤 예일까요? 아, 어, 에, 으 이런 것들이 모음으로만 된 음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음 더하기 모음으로 된 음절. 첫 번째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모음인 거. 그런 글자들은 가, 노, 수, 지 받침이 없는 글자들 중에서 첫 글자가 자음인 경우 이런 글자가 두 번째 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음 더하기 자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음 아까 1번에서 있었죠. 아, 어, 에, 으 여기에 받침이 들어가는 글자 이런 글자가 3번의 예인데요. 악, 언, 옷, 이런 글자가 모음 더하기 자음으로 된 음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 이렇게 된 음절은 두 번째에 지금 두 번 자음 더하기 모음 음절에 받침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받침은 모두 자음이죠. 그래서 각, 논, 습, 절 이렇게 받침 있는 글자 그리고 첫 음이 자음인 경우 이런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어봅시다. 장미꽃이 매우 예쁘다. 이것을 끊어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미꽃이 매우 예쁘다 이래야 되는 거죠. 장미꽃이 끊고 매우 끊고 예쁘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문장은 몇 개의 마디로 끊어 읽을 수가 있는데 이처럼 끊어 읽는 대로 나누어진 도막도막의 마디를 어절이라고 합니다. 어절은 띄어쓰기나 끊어 읽기의 단위가 됩니다. 그랬습니다. 어절은 도막도막의 마디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장미꽃이 첫 번째 한 어절, 매우 두 번째, 예쁘다 세. 그러니까 장미꽃이 매우 예쁘다. 요거는 3개의 어절로 되어 있습니다. 3개의 어절로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띄어쓰기 할 부분에 표시를 하여 봅시다. 다음 부호를 넣은 후 띄어쓰기에 맞춰 써봅시다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에는 늦가을에 여름과 같은 날씨가 잠깐 찾아오는 내일을 인디언 서머라고 부른다. 이 말은 비록 늦었지만 사냥하기에 꼭 좋은 날씨여서 인디언이 신의 선물로 감사히 여기는데 비롯되었다고 한다.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어서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잘 띄어서 한번 표시해 봅시다. 천천히 띄어 읽으면서 한번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띄고 늦가을에 띄고 여름과 띄고 같은 띄고 날씨가 띄고
잠깐 뛰고 찾아오는데 뛰고 이를 뛰고 인디언 서머라고 뛰고 부른다. 뛰고 뛰고 말은 뛰고 비록 뛰고 늦가을이지만 뛰고 사냥하기에 뛰고 꼭 뛰고 좋은 뛰고 날씨여서 뛰고 인디언이 뛰고 시내 뛰고 선물로 뛰고 감사히 뛰고 여기는 뛰고 돼서 뛰고 비록 되었다고 뛰고 한다. 네, 그 다음에 3번 다음 문장의 각 어절의 의미를 고려하여 더 작은 단위인 단어로 나누어 봅시다. 어절의 의미를 고려해서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보라고 합니다. 문장은 영미는 학생이다. 요걸 작은 단위로 나누어 보면요. 영미 하나, 는 둘, 학생 셋, 이다 네.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어절은 단어가 모여 이루어집니다. 낱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낱낱의 말이며 홀로 설 수 있는 말로서 문장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절은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낱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낱낱의 말이며 홀로 설 수 있는 말이래요. 그래서 문장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이어서 108쪽 보겠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여러 가지 문장 부호에 맞는 이름과 그 의미를 연결하여 봅시다. 왼쪽에 물음표, 그 아래 느낌표, 그 아래 반점, 줄임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부호가 있습니다. 끝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냄. 열거할 때에 사용함. 생각을 적음. 할 말을 줄임. 감탄을 나타내거나 누구를 부를 때에 사용함.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하거나 남의 말을 인용할 때 사용함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에 해당하는 부호는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이죠. 그 뜻은 뭐죠? 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냄이죠. 거기다 이렇게 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느낌표는 세 번째가 느낌표이죠. 이거의 뜻은 감탄을 나타내거나 누구를 부를 때 사용함입니다. 그 다음에 반점은 어느 거죠? 맨 위에 있죠. 부호 맨 위에. 그리고 이거는 열거할 때 사용함. 열거할 때 우리가 반점을 탁탁 표시해서 열거합니다. 줄임표는 아래에서 두 번째 점 6개가 있는 게 줄임표죠. 뜻은 뭐죠?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할 말을 줄인다. 할 말을 줄임입니다. 작은 따옴표는 바로 그 위에 있죠. 요거는 생각을 적을 때 쓰는 부호입니다. 그 다음에 큰 따옴표는 바로 옆에 있지요. 이거는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하거나 남의 말을 인용할 때 사용함 요 뜻이죠. 네, 이렇게 줄을 그어 보시고 그 뜻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9쪽 쉬어가기. 수화의 자모음. 수화에도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있다고 합니다. 수화로 자신의 이름을 완성하여 봅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비읍, 히읗.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에이에, 에이에, 의, 왜, 위. 이렇게 손가락에 5개의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수화를 하는데, 여기 보기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화학습, 한글의 우수성을 보여준 사례가 담긴 기사를 읽어봅시다. 인도네시아 소수민족 공식 문자로 한글 채택. 문자가 없어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어왔던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이 세계 처음으로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하고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6일 훈민정음학회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술레웨시주 부톤섬 바우바우시는 최근 이 지역 토착어인 찌아찌아어를 표기할 공식 문자로 한글을 도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찌아찌아족 밀집 지역인 소라올리오 지구의 초등학생 40여 명에게 한글로 된 찌아찌아어 교과서를 나눠주고 주 4시간씩 수업을 시작했다. 바하사 찌아찌아 1이란 제목의 이 교과서는 부리, 쓰기와 뽀가오, 말하기, 바짜, 읽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텍스트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교과서에는 찌아찌아족의 언어와 문화, 부톤섬의 역사와 사회, 지역 전통, 설화 등의 내용은 물론 한국 전래 동화인 토끼전도 들어있다. 교과서 편찬을 주도한 서울대 언어학과 이호영 교수는 한글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독창적인 문자인데 우리 민족 이외에 쓴 적이 없었다면서 소수민족이긴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한글을 언어로 표기하는 것은 한글 보급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어줘서 정규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게 됐다며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문화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6만여 명의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은 독자적 언어를 갖고 있지만 문자가 없어 모어 교육을 못해 고유어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를 알게 된 훈민정음 학회 관계자들이 바우바우시를 찾아가 한글 채택을 건의해 작년 7월 한글 보급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으며 학회가 이들을 위한 교과서를 제작 보급했다. 한글 학회는 예전에도 중국과 태국, 네팔, 오지의 소수민족에게 비공식적으로 한글을 전파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었다. 공공신문 2009년 8월 6일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이 공식으로 채택한 한글,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 한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4강, 15강, 16강, 17강 4강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14강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 취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 또 순서, 배열 순서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맞춤법의 그 원리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음절, 낱말, 어절, 음절, 낱말, 어절,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잘 끊어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7월의 끝자락이고 다음 달에 이제 8월이 시작되는데요. 8월부터는 5단원 소설의 이해 요 단원을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